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고 저도 주질의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평소에 안 사장님 좀 지켜보세요. 네,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제가 평소에 이 안 사장님을 아는 안 사장님에 대한 인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특정 기간에 그 전에도 트윗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안 했고 그런데 대선 직전에 9,740번의 트윗 글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선 직능총괄본부의 특별 직능단장을 맡고 있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아는 안 사장님의 트윗에 대한 성향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안 사장님이 이 계정을 만들어서 특정, 불특정 다수의 밑에 있는 직능단 소속된 여러 명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퍼날르거나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했다라기보다는 그 계정을 주고 저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 횟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한 번 쓰면 한 20몇 회 횟수가 오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오랫동안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365 곱하기 한 20 정도 하시면 그거 횟수가 벌써 한 거의 7천 몇 회 됩니다. 하루에 20번씩 매일 365일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루에 20번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읽을 만큼 쓰려면 한번 자세히 해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40자라는 제약 때문에 한 얘기를 쓸 수가 없어서 한 얘기를 쓰려고 보면 한 20회 내지 25회까지 얘기에 따라서는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800자 내지 1000자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얘기가 됩니다. 그걸 제가 조금 오랫동안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장님. 예. 투자공사 은퇴하시고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요. 예.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계속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면서 임기를 이어간다면 한국투자공사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나중에 영원히 저는 직원들한테 존경받지 못한 그런 사장으로 임기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임기를 지킨 사람일 뿐 투자공사에는 대단히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참 잘 아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점을 제가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정말로 안 사장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충언을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고민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KIC가 이 계약직 직원 내지는 청년 인턴을 지금 계속 채용을 상당 부분 해서 이 대단한 실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청년 인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이 기재부를 통해서 청년 인턴 마치고 정규직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약 27% 정도 전환이 돼서 굉장히 낮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정작 제가 KIC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규직 진원이 대단히 낮아도 너무 낮고 1년에 한 명씩 밖에 이렇게 뽑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쪽 얘기는 우리는 경력직 직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청년 인턴에 관한 한 KIC 청년 인턴을 가장 선호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 인턴으로 KIC에 와가지고
한 1년여 근무하면서 계속 취업이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취업이 참 잘 된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직원이다 싶으면 다른 데 취업을 해버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청년 인턴을 하면서 저희들 정규 직원 뽑을 때 응시를 하면 되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청년 인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에 뭐 2명 이러지만 과거에는 진짜 1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제가 진짜 장담 드릴 수 있지만은 청년 인턴들 숫자를 더욱 늘릴 겁니다. 채용 가점을 줘서라도. KIC 성과급 적용 기준을 보니까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을 보니까 상한을 연봉의 120%로 두고 있고 직원에 대해서는 25%에서 100%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실제로 적용된 걸 보니까 사장은 상한으로 정하고 직원은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인력개발팀장 정상근입니다. 직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원이 그 상한이 25%, 그리고 이제 투자운용 부문인 경우에 이제 대리 같은 경우는 35%, 경영관리는 30%,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투자운용 부장급 정도가 되면은 67%가 상한이고 경영관리는 45%입니다. 그래서 투자운용 부문하고 경영관리나 리스크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그 실제로 이제 상한을 좀 차별해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위별로도 그 책임 정도 그리고 어떠한 그 기여도 등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차이를 두고 있고 실제로 직원들도 2014년 그 성과 평가한 이후에는 실제로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사장님, 사장에 대해서 상한 120% 상한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숫자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걸 KIC 사장의 급여를 정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보수 보너스 기준이 높게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과 사장 간에 너무 큰 격차가 없도록 그 기준을 한번 재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C가 헤지펀드에 돈 맡긴 거 있죠? 네. 몇 건이나 있습니까? 30건 정도 헤지펀드, 30개 정도의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헤지펀드가 다시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예. 이게 투자공사법의 위화로만 투자도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유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 조사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로펌의 법무법인에 2군데 알아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고 또 그 기재부에서도 최근에 저희들 관련해서 질의가 와가지고 회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헤지펀드가 저희들이 준 돈을 바로 넣는 게 아니고 펀드를 만드는데 펀드에 저희들이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펀드에서 그 한국에 투자하는 것까지 맡기는 곤란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 펀드에서 일정 부분 약 5% 이내에서만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외국에서 운용하라는 걸 취지를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보고 제가 있을 때 비록 엘리엇 펀드에 투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결론을 기재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까? 예. 그거를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정부원장님. 네. 마무리하세요.
대부분의 일이 지금 관세청에 다 위탁받은 일이 대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업무 중에 이 네. 부분을 이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도 저희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여성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아니면 기관 단체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 수요를 개발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구 영역도 수탁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종종 가는 달에 작년하고 올해는 외부 기관 수탁 연구 사업도 3건 5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2012년 이전에 합격해가지고 네.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그거를 14년에 두 차례 했는데 왜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죠? 4차례 하면서 이제 전부 다 자격증 있는 분들에게 전부 다 이메일로 하나하나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꼭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청이 있다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